나이만 어른, 현실은 길 잃은 어른이들의 나를 찾아가기 위한 방구석 수다. 오늘도 수다 한잔 같이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나입니다. 변화, 도약, 열정의 해라고 하는데 막상 전진하고 달려보려니 방향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찾아온다. 흔들리는 순간에도 가고자 하는 길을 알려주는 것. 매번 지켜지지 않아도 중심을 잡게 해주는 것. 우리에겐 루틴이 그런 작은 길잡이가 되어준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나님, 새해 어떻게 맞이를 하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2024년이랑 2025년은 새해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막 빨리 새해 와야지 이랬는데 2026년은 그런 마음이 좀 없었어요. 25년 계속 가도 되겠다. 25년이 계속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딱 새해를 맞이하니까 좀 갑작스러운 느낌도 있었고 약간 저는 비현실적인 느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2026을 반올림하면 이제 2030이 될 것 같으니까 뭔가 30년도 곧 올 것 같고 그리고 30의 그 3자가 엄청 크게 다가와서 여러모로 저한테는 좀 싱숭생숭한 새해였습니다. 이렇게 빨리 나이가 먹고 있다고 합니다. 조용하세요. 아, 저는 오히려 사실 거꾸로 좀 기다려졌거든요. 맞아. 막 그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새로 좀 작년의 기운을 다 잊어버리고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좀 있었거든요, 저는. 근데 또 올해 붉은 말의 해라는데 뜻을 찾아보니까 이게 불과 말이 만나는 해라서 또 뭔가 에너지, 움직임, 변화, 질주, 막 이런 단어가 붙는 한 해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제 마음과 같게 좀 새롭게 변화하는 좀 기회를 잡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제 또 그런 올해의 기운이랑 비슷해서 많이 기다려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붉은 말이라길래 와 말도 뭔가 빠른 느낌인데 심지어 붉어? 그러니까 너무 강렬해. 그 사진 어, 보면은 엄청 강렬해요. 막 불타는 거의 말이 질주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나도 그래서 모르게 영향을 받더라고요. 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에너지가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 없는 막 달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자꾸 드는 맞아요. 거예요. 이게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아니, 제나님은 마침 좀 새롭게 근데 시작하셨잖아요? 새해를. 맞아요. 저는 이제 사실 이제 다시 일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알아보다가 1월 2일부터 그러니까 새해부터 출근을 하게 돼서 물론 이제 단기라서 본격적으로 빠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새 출발이니까 이제 붉은 말이 그 상징하는 이 새로운 이 기운, 에너지, 막 도약을 바로 이제 실행하게 되기도 했는데 막상 이렇게 새로운 기회, 뭐 환경에 좀 적응하자니 너무 어색하기도 하고 또 타지에서 이런 회사 생활을 하는 게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경험도 흔치 않으니까 뭐 어떻게 하면 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까? 그리고 이제 새해니까 또 마음을 다잡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데 그럼 일이 아닌 일상은 또 어떻게 채워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또 이렇게 점점 제 머리를 잠식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새로움이 주는 설레임도 있긴 한데, 확실히 생각이 많아지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생각도 많아지고, 좀 감정도, 뭐 좋게 말하면 다양해지긴 하는데, 막 이런저런 감정도 많이 들고. 그리고 약간 두려움도 없지 않아 생기면서, 이거를 새로움을 적당히 즐기면서
너무 휘둘리지는 않으면서 약간 중심 잡고 흔들리진 않고 싶은 마음도 같이 생기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새로운 시작을 이제 하기는 했는데, 어, 뭔가 옛날만큼 그렇게 막 도파민이 나온다거나, 막 이렇게 막 뿜뿜 한다거나, 또 막 이런 또 마음은 아니어서 굉장히 좀 묘하더라고요. 첫 출근을 하고 나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최근에는 이제 쉬는 시간이 많아서 좀, 좀 슬로우 했다면 오히려 이제 변화로 인해서 바빠질 생각하니까 아, 나만의 루틴을 좀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루틴이라는 거에 대해 수다를 한번 떨어보면 어떨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애나님은 루틴을 꽤나 많이 세우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애나님의 루틴도 들어보고 저도 아 그러면 어떤 루틴을 좀 세워볼까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또 이제 청취자분들께서도 나도 저런 거 좋은데 이런 이제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으니까 그럼 가볍게 이제 요즘 즐기는 루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 제가 지금 새해 맞이 이것저것 너무 많이 시도하고 있기는 한데, 굳이 하나를 꼽자면은, 하나 말고 여러 개 해주셔도 돼요. 일단 갑자기 가볍게니까 긁으시네요. 가장 가벼운 걸 좀 골라보고 좋아, 좋아. 싶은데, 어, 그러면은 하나를 굳이 꼽자면은 저는 잠을 좀 일찍 들려고 하는 것? 이게 제가 새벽까지 다음날을 회피하고 싶으면은 보통 새벽까지 잠을 안 자는 좀 막 유튜브 보고 넷플 보고 막 되게 현실 도피 하는 게 컸는데 막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최대한 그 전날 밤을 붙잡고 싶은? 근데 그러면은 그냥 더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더 다음날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약간 뭐 괜찮을 수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더 안 좋게 보고 약간 안 좋은 점을 맞아요. 찾고 하게 되는 게 있는데 맞아요. 이게 잠을 좀 푹 자고 나면은 내가 컨디션이 좋으니까 확실히 그냥 에이 이러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잠을 좀 잘 자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늦어도 진짜 마음 같아서는 11시 반쯤 자고 싶은데 보통 그건 안 되고 12시에서 1시 사이? 제가 그래도 좀 늦게 일어나는 편이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7시간은 자는 게 딱 저한테 사실 8시간 자고 싶은데 그거는 빨리 잠들질 못해서 7시간 정도 자는 게 딱 그래도 최소한으로 필요한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빨리 잠들 수 있게끔 침대에 뭐 들어가서 좀 이렇게 너무 자극적이지 않는 좀 잔잔한 콘텐츠를 보거나 아니면은 뭐 낮에 커피를 덜 마시거나 이런 것들을 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나님도 은근히 있을 것 같은데 가벼운 거 하나 생각나는 거 없으신가요? 근데 이게 뭔가 모르겠어요. 제가 또 이 강박인지 모르겠지만 루틴이라고 하면 어쨌든 좀 일관성 있게 이게 좀 꾸준히 하는 활동을 루틴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요즘 그런 게 있나 싶은 아니 근데 생각이 좀 뭐 드네요. 루틴이 꼭 매일매일 하고 막 이러는 건 아니고 뭐 음, 일기도 은근히 자주 쓰고 필사도 은근히 하고 맞죠. 밥도 은근히 좀 하고 잘 있죠. 챙겨 먹고 요리도 은근히 하고 다 약간 이러잖아요. 은근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루틴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런가요? 뭐 몇 회 이런 건 정해둔 그게 없잖아요. 그죠, 그죠. 아, 몇 회 이상만 루틴. 그런 게 없잖아. 그냥 뭐 간간히 하는 것도 나한테 루틴이고 뭐 이러니까. 그러게요. 뭐가 있을까? 제가 요즘 하려고 하는 거. 이게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하려고 하는 것 있어요. 뭐죠? 아침에, 그, 아침 확언 영상을 들으면서
따라하기. 아, 그거 너무, 너무 좋죠. 근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침에 안 하는 거랑 하는 날이랑 뭔가 다르니까 또 하는 거 아니에요? 반복을?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처음에 이제 명상을 해보려고 했는데, 명상은 정말 제가 마음이 힘들 때만 하게 되더라고요. 좀 이렇게 약간 약간, 이너피스가 필요할 때. 그쵸, 그쵸. 내 어, 그럴 머릿속이 수 너무 있지. 복잡해서 좀 약간 비우고 싶을 때. 음, 음. 그래서 그게 아니라 뭔가 내 이 뇌 구조를 좀 긍정적으로 바꿀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아침에 내가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그냥 강제적으로라도 이렇게 주입을 하면 이게 좀 생각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었으나 이게 뭔가 당장 직접적인 이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그치, 뭐, 그걸 몇 개월 해야 바로 효과가 나타나진 않겠다만, 그래도 좋네요. 어, 그렇게, 음. 뭐, 긍정 확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고른 영상이 있어요. 아직 하나에 정착을 하지 못해가지고 매일매일 다른 걸 듣고 있어요. 그것도 새롭다. 그러니까 찾아가는 중이구나, 마음에. 아, 근데 사실 뭐 맞아요. 맨날 똑같은 거 할 필요는 없잖아요. 맞아요. 주제도 다양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맞아. 약간 그 내 마음에 맞게 선택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시도를 요즘 해보고 있습니다. 좋네요. 새해 맞이 뭔가 긍정, 긍정. 그럼 이런 좀 사소한 루틴들을 왜 세우고자 했던 배경이 있나요? 제나님은? 아까 뭐 이제 새롭게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바빠지면서 또 루틴을 잡고 싶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사실 옛날에는 루틴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지켰어요. 엄청 무서워. 많았었구나. 그리고 그거를 꼭 지켜냈고, 그걸 지키는 것도 뿌듯하기도 하면서 당연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거를 좀 반복을 하다 보니, 예를 들면 제가 말했듯이 필사, 일기 이런 거 엄청 꾸준히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도움이 된 경우도 많았지만, 제가 이제 나중에는 그 루틴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해야 할 것 같아서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그걸 세웠다가 안 하면은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음,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루틴 짜는 걸 좋아했는데,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안 만들고, 오히려 루틴 없이 살아보자. 이렇게 좀 몇 개월을 보낸 것 같은데, 뭐 요즘 일도 다시 시작하고 하다 보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루틴은 어느 정도 제가 좀 습관처럼 행해서, 좀 의식적인 노력이 좀 덜 드는? 하지만 나에게 좀 만족감을 주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걸 조금 내가 조금 조금씩 넣어보면 이 변화 속에서 좀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그럼 예전에 세웠던 루틴이랑 지금 세우는 루틴은 좀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뭐 주 몇 회, 뭐 매일매일 하기.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루틴이어서 엄청 뭔가 세세하게 짰어요. 음. 근데 이번에 만약 세운다면 조금 더 나에게 유연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루틴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 애나님이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저도 좀 이렇게 그 착안을 좀 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냥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성실하지 않는 걸 알아서 제가 그냥 알아서 느슨하게 세우는 편이거든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은 그 변화의 계기가 뭘까요? 예전에는 그렇게 좀 타이트하게 세우는 것을 오히려 선호했다면은 요즘은 어떤 변화가 있어서 뭐 그게 내 마음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고 좀 더 느슨하게 가져가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변화가? 그 계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질문을 듣고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루틴이 사실 내가 좋으려고, 즐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세세하게 짜고 그 계획을 하지 못했을 때 스스로한테 실망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거 해야 되는데 막 하기 싫은 날도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거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하면서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거기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오히려 루틴이 더 하기 싫어지고 루틴이 별로 즐겁지 않고 그런 부작용들이 생겨서 그럴 바에는 그걸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좀 유연하게 이번에 짜보면 이거는 또 나의 어떤 뭐 생각을 가져다 줄까? 뭐 이런 루틴이 나한테 좋을까? 약간 이런 거 약간 실험해보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는 중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는 좀 유연하게 좀 계획을 짜보자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루틴 하면 늘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건 근데 뭐 딱히 이유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몇 회씩 뭔가를 하는 게 도움이 되었던 상황이어서 그땐 그렇게 세웠을까?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루틴이라는 것을 그렇게 해석한 걸까요? 뭔가 그때 계기랑 지금의 계기가 좀 궁금하긴 해가지고. 아, 어, 어떻게 보면 지금 유연하게 하려는 계기는 어쨌든 내가 이런 뭔가를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건 알지만 또 너무 빡세게 하면은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걸 아니까 유연하게 하려는 건데 그럼 그 당시에는 그런 게 도움이 됐었었나? 오히려? 당시에는 그 루틴이라는 정의를 그렇게 내렸던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뭔가 정리가 안 되고 뒤죽박죽이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루틴을 빡세게 잡으면 제가 뭔가 성취하는 것도 늘고, 왜냐면 이제 뭐 주 음, 몇 회 이러면은 무조건 그걸 성취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취하는 만족감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세세하게 했을 때 제가 실행할 확률이 높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음. 오, 예를 그러네. 들면, 주 3회 이걸 해야 돼 하면은, 주 3회를 무조건 하잖아요. 아니면 나는 매일, 뭐가 있을까요? 매일 자기 전에 뭐 독서를 할 거야. 그러면 정말 짧게라도 매일 독서를 했어요. 음, 아니면 나는 하루를 필사로 시작할 거야 하면 매일 하루를 필사로 시작했어요. 뭐 한 문장이라도. 그래도 그때는 근 당시 또 도움이 됐었어요. 그때는 그게 그래도 나 이거 했다. 그러니까 음, 그런 뭐라도 했다 이런 게 필요했었던 것 같고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하면은 매일 하니까 그게 이제 쌓이겠거니 그리고 쌓이는 게 좋기도 했고 한데 지금처럼 예를 들면 유연하게 세우게 되면 저라면 매일 독서하기가 아니라 뭐 자기 전에 독서하고 싶으면 하기 예를 들면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하기 약간 이렇게 하면 하고 싶은 횟수가 이제 강제성이 저한테 부여가 안 됐으니까 할 확률이 좀 낮아질 것 같은 생각은 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는 별로 슬프거나 아쉽진 않아요. 그때는 그렇게 막 못하면 저 스스로를 좀 자책했는데 이제는 자책하지 않을 걸 아니까 그렇게 세워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 음. 뭔가 예전에는 아예 성취감 때문에 하는 거라면 지금은 완전 그게 바뀌었나 보다. 그런 이게 것 같아요. 막. 루틴을 하는 이유가 그때는 달성, 차곡 쌓기 성취였다면 지금은 좀 다른 이유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이네요. 맞아요. 제 1의 감정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조금 더 약간 나의 기분을 위한 게 큰가? 기분을 위한 것도 있고, 좀 마음을 안정되게 하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약간 시도의 의미도 이제는 있는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성취감보단 새로운 걸 해보고 싶은. 그쵸, 그쵸. 완전 바뀌었네, 하는 이유가. 맞아요. 근데 이게 한 1, 2년 새?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구구절절 아니, 막 궁금했어요. 정리 그 안 되고 막 변화가. 변화했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궁금하거든요. 애나님이 왜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애나님은 이렇게 새로운 거를 시도하는 걸 옛날에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루틴을 오히려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루틴을 왜 세우게 됐고 뭔가 애나님도 어떤 상황과 감정 때문에 이런 마음을 먹게 됐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문득 생각해보니 저는 거꾸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거꾸로? 그때, 네, 그래서 오히려, 사실 옛날에는 루틴이라는 게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루틴은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그냥 좀 제나님의 지금 마음처럼 새로운 걸 그냥 무작정 좀 많이 하는 편이었지, 뭔가를, 똑같은 거를 반복하는 경우는 잘 없었던 것 같은데, 거꾸로 저는 지금은 더 세부적으로 많이 적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제 문에도 작년 중반쯤에 이렇게 세웠던 좀 루틴들 적어둔 게 있는데, 그걸 마침 오늘 떼가지고 뭐 어떤 거는 이뤘는지, 뭐 어떤 게 습관이 됐는지 이런 걸 써봤는데, 그때는 진짜 저 요일별로 써놨었거든요. 월요일, 뭐 음, 화요일, 뭐 음. 수요일, 뭐 목요일, 뭐 이런 식으로 쓰고, 뭐 나의 마음을 위한 것, 건강을 위한 것,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세세하게 쓰기도 했고, 좀 나의 자기계발 관련된 거는 진짜 주 몇 회 이런 식으로 점점 세분화해서 쓰고 있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지금은 그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 오히려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제나님이랑. 더 유연하게 간다면 저는 조금 더 세세하게 가고 있는데, 저는 이게 좀 효과적인 편이어가지고, 불안도가 엄청 높았던 편인데, 아침 오늘 회고하고 나니까 그 불안에 대한 좀 목표가 많았는데, 그렇게 불안함을 많이 안 느꼈던 것 같더라고요, 하반기는. 근데 그게 그 세세한 목표들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루틴들 대부분이 저는 저를 안정시키는 걸 아는 루틴들로 세우긴 하거든요. 그 마음을 좀 이렇게 가라앉게 해주고, 좀 평화롭게 해주고, 그거를 알고 세웠어서 그런지, 오히려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기를 하니까 좀 더 많이 불안이 해소돼서 오히려 안정감을 많이 더 느꼈던 것 같다는 회고를 했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진짜 신기한 게, 이건 질문도 지금 하나인데, 제 질문도 답해 주셔야 돼요. 근데 저는 오히려 루틴을 안 짜면서 불안이 낮아진 느낌이었거든요. 오, 너무 거꾸로네. 신기하다. 네. 아, 이게 중간을 결국 사람이 찾게 되나? 참으로. 진짜, 저는 너무 제 신기하네. 루틴들이 대부분 막 그런 거예요. 뭐, 필사하는 것도 있고, 뭐, 일기 쓰는 것도 있고, 책 읽는 것도 있고, 뭐, 약간 요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하고 나면은 보통 조금 제가 부정적인 생각이 날아가긴 하거든요. 영향을 받아서 뭐 좋은 글을 보거나 이러면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됐네요. 어쩌다 보니. 그러네요. 진짜. 저는 오히려 옛날에 루틴을 짜면, 이걸 했으니, 그 다음에 또 추가 루틴, 추가 루틴. 지금 무슨 경주마처럼 막 더 이렇게 스스로를
루틴의 세계 거의 세계로 막 몰아갔던 것 같은데 오히려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해방된 느낌이 있었거든요. 음, 근데 오히려 애나님은 반대로 그렇게 루틴을 하면서 불안이 낮아졌다고 하니까 되게 오 약간 이런 균형이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맞아지는구나 생각이 들면서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건 루틴을 세우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근데 만약 그거를 내가 못했어. 그럼 어때요? 그냥 매일 그걸 지킬 수 없잖아요. 아, 오늘 딱 느낀 거는 제가 그거를 월, 화, 수, 목, 금 써놨던 대로 지키지 못했거든요. 확실히. 근데 대신 얼추 그거를 세워두니 언젠가는 조금 그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거기에 의미를 두고. 그래서 그냥 음, 이게 적고 내가 약간 룰처럼 만들어두니까 요일을 지키지 못했고, 솔직히 횟수 그렇게 자세하게 막 똑같이 지키지는 못하긴 했는데, 뭐 되돌아보니 어느 정도 다 얼추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뭐 목표가 있을 때는 좀 지키는 게 중요하겠지만, 이게 적어두는 게 좀 중요하구나, 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한 번 적음으로써 내가 그걸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막 지키지는 못해도 그냥 얼추 그렇게 살게 되는 것만으로 변화이긴 하니까 그게 좀 다행이었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그럼 그 완벽하진 어느 않았어도. 정도,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이룬 것 같다? 그러니까 지키고 있다 하는 그 루틴이 혹시 한 몇 개 정도 돼요? 저 엄청 많죠? 그냥 네, 그냥 그런 식으로 대박. 적은 거는 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꽉 채우게 적긴 했었는데 아, 그렇게 적어두고 근데 그게 막 매일 해야 된다 막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뭐 요런 걸 하자, 이런 걸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적어둔 음, 거가 있고 그 외에 월별로 또 목표를 좀 세운 거는 한 9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그 월별 목표는 그래도 숫자로 제가 계산을 하면서 달성률을 해가지고 그거를 못 이룰 때는 조금 뭐 이제 뭐 다운되긴 하죠. 또 못했네 뭐 이러고 하긴 하는데 그냥 뭐 다음 달에 좀, 뭐 며칠 좀 그렇긴 한데, 다음 달에 다시 해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목표 조정도 좀 하고,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웠던 것들은 완화시키기도 하고, 이건 진짜 너무 부족했다. 이건 했어야 했나 안 했다 하면은 막, 거기 막 별표 쳐요. 막. 빨간색 별표 쳐가지고, 그 다음 달에는 다른 건 다 못 이뤄도 이 목표는 한번 이뤄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꿔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홉 아, 가지가 있는데, 우선순위를, 응. 그래서 약간 아, 속으로 뭐, 9개 중에서 2개는 별표 쳐놓고, 그 음, 2개만은 진짜 어떻게든 좀 하려고 음, 노력하고, 음, 다만 이제 다른 거에서 조금 내가 못해도, 그때는 그냥, 음, 뭐, 그래도 이거 이뤘으니까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오, 좋다. 그럼 약간 데일리하게 하는 루틴, 약간 브레인스토밍 같은 느낌인가요? 왜냐면 한 두 페이지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읽어줄까요? 몇 개? 좋아요. 잠시만요. 약간, 오, 사실 별 내용 없긴 한데, 예를 들어서 제가 요일별로 세운 거는, 뭐, 월요일에는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맛있는 모닝 음료 사 먹기. 음, 그럼 제가 커피값 줄이기 위한 목표가 있었는데, 월요일은 너무 최악의 요일이어서, 약간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월요일만은 좀 맛있는 카페 가서, 그 회사 중에서 그래도 마음 편한 사람들 한두 명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랑 그냥 테이크아웃 하러 가기.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그래도 최소한의 돈을 쓰기 위한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뭐가 있을까요? 퇴근하고 나서 뭐 이직 스터디 하는 거. 저희 이직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어가지고, 뭐, 도서관 가서
지원서 쓰거나 공부하는 거, 그리고 뭐 퇴근 후에 어떤 요일에는 부엌 청소를 하자. 그리고 뭐 어떤 날은 빨래 돌리자. 뭐 이런 식으로 세운 것도 있고 별거 없어요. 되게 간단한 것들. 근데 엄청 구체적인데요? 집안일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집안일도 제가 진짜 싫어해서 이게 미루고 하루로 몰아서 하던 게 있었어가지고 그럼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이거를 좀 하루에는 빨래를만 하고 뭐 음, 하루에는 설거지만 하고 근데 그럼 다른 날은 음, 설거지가 좀 밀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어, 괜찮아. 내가 이날 할 거니까. 약간 이런 어, 식으로 나에게 이제 여유를 좀 줬던 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별거 없어요. 그리고 요일별로 말고 그냥 제가 뭐막 마음을 위한 거, 몸을 위한 거, 내 지갑을 위한 거, 뭐 이런 식으로 지갑을. 세운 것도 있었는데, 뭐 지갑을 위한 거는 예를 들어 스터디를 할 때 카페 대신 도서관을 조금 더 많이 활용하는 거, 어, 뭐 이런 식으로. 그 루틴이라고 할지 뭐 목표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 뭐 출퇴근길에 팟캐스트 듣기, 아니면 책 읽기, 이런 거? 음, 제가 진짜 제일 잘 지킨 거는 100% 지킨 건 다른 건 다 두루뭉실하게 지켰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제일 잘 지킨 거는 그냥 출근하고 나서 뜨거운 물 마시는 거. 그게 뭐 아, 아침에 좋다면서요. 요새 이제 건강 챙겨야 될 맞아요. 나이니까. 진짜. 그건 진짜 열심히 지켰어요. 매일매일 출근하면은 일단 로그인만 해놓고 꼭 뜨신 물 한 잔씩으로 내 어, 몸을 깨워보자 하는 거는 진짜 음, 99.5%는 지켰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사소한 것들입니다. 좋은데요? 음. 어때? 뭐, 제나님의 그 루틴이랑 좀 결이 달라요? 순간적으로 갑자기 깜짝 놀랐어. 어때? 갑자기 반말이 나왔어. 네, 선생님. 저는 뭔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막, 아침에 일어나서 필사하기.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필사하기 하나만 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필사하기, 뭐책 읽기, 그다음에 막 청소기 돌리기, 뭐, 아침에 일어나서 한 다섯 아, 개를 써놓는 거예요. 그걸 좀 못하지. 타이트했구나. 그쵸? 저는 여러 개이긴 한데도 타이트하진 않았던 것 같긴 해요. 저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저도 결국에는 사실 저는 실패할 거 알아가지고 낮춰서 하는 것 같긴 한데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는 저는 진짜 매일매일 해야 제 기분을 유지시켜주는 것도 있어가지고 또 매일 하는 것도 있고 오, 맞아요. 그 말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저는 약간 루틴이 이걸 해야지 내가 뭔가 성취감을 느끼고, 이걸 해야지 내 인생에 뭔가 의미가 있고, 이걸 함으로써 나를 계속 뭔가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커리어적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인간으로서도 성장하고 싶으니까. 근데 요새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싶을 때가 좀 있어요. 저한테. 저는 왜 하는지 생각을 매일 하는 걸 왜 하는지 생각을 문득 하고 있는데 그쵸? 저는 그 대부분의 것들이 그 즉각적으로 저를 기분 좋게 하는 것들을 많이 하긴 하거든요. 이게 좀 뭔가 장기적인 목표를 향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저는 아침에 뭐 필사하거나 뭐 학원 같은 거 쓰거나 하면은 그 날? 저는 조금 더 나은 정신으로 살 수 있어가지고 그냥 그 날을 위해서 그 이제 다가오는 하루를 위해서 보통 하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좀 다르긴 하다. 오, 그러네. 저는 그때도 당장 지금이 내가 이렇게 막 기분이 좋아지거나 즉각적인 그런 막 부스트, 감정 부스트가 없더라도, 이게 쌓이면 나한테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약간 되게 꾸준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쓸데없이 의미 없이 약간 성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느낌. 근데 오히려 근데 나중에 되돌아보면은 진짜 그게 쌓아 있는 게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도움이 됐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허탈함도 있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행위 자체는 도움이 됐으나 그걸로 인해서 그쵸. 스트레스 받았던 이제 순간도 부분이 많으니 힘들었던 거고 그쵸. 행위 자체가 뭔가 스트레스를 줬다기보다는 그걸 못한 것에 대한 스트레스였네요. 그러니까 필사하는 것이 스트레스라기보다는. 맞아요. 그래서 그 필사를 해야 된다는 그 지켜야 된다는 마음이 저를 스트레스를 주니까 지금은 이제 그 스트레스를 좀 덜어내고 싶은. 오히려 그럼 조금 더 충전되는 루틴을 찾아보고 싶겠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루틴을 하고 싶은 것 자체가 나를 충전하고 싶고 나에게 긍정 에너지를 주고 이런 건데 그게 나를 스트레스를 주면 사실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왜냐면 스트레스는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지키려고 하면 근데 그게 사실 긍정적인 게 더 크고 스트레스가 작아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스트레스가 크고 긍정적인 효과가 좀 작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근데 그거를 어렵다. 좀 이제 바꿔보고 싶은. 저는 왜냐면 맞아. 오히려 저를 더 옥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나를 편안하게 음,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오히려 저는 그런 어려움을 잘 못 견뎌가지고, 그런 걸 더 훈련을 하고 싶은데, 왜냐면 이게 내가 하기 싫은 것도 계속 해야 그런 좀 강인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인생에서 사실 하고 싶은 것만 해야 되는 순간보다는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는 순간이 더 많은데, 저는 그 힘이 진짜 없어가지고, 자꾸 내가 하기 싫은 거는 정말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소한 거라도 좀 내가 하기 싫은 것도 버텨내고 스트레스 받아도 그냥 하는 약간 그 근육을 되게 키우고 싶은데 이게 반대인 게 좀 신기하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그거를 좀 명확하게 깨달은 것 같아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또 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긴 하니까. 맞아. 맞아, 맞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막 두서없이 이야기를 쏟아냈다 보니 마지막으로 애나님한테 요즘 효과를 느낀 루틴이 있는지. 저는 책을 가까이 하는 게 가장 좀 큰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막 필사 얘기를 하고 뭐 책 읽기도 얘기했는데 그 작년 하반기에는 너무 책을 안 읽는 것 같아서 그냥 출근길에 딱 10분도 안 되는 거리인데 그때라도 꼭 막 진짜 3장이라도 읽기 했거든요. 출근 전에. 그럼 확실히 그 정말 출근하기 싫어서 미치겠는 마음이 잠시나마 이제 책에 좋은 글 이제 저보다 어른인 분들의 글을 보다 보면은 그래 그렇지 또 다 보면은 대충 저는 느낌이 이게 책이 주는 교훈은 다 비슷한 느낌이긴 한 것 같거든요. 음, 그 쓰는 사람이 다르고 뭐 배경이 조금 다르고 음, 상황이 조금 다르지 결국 주는 그 레슨은 비슷한 것 같아서 그냥 오늘 하루 잘 살고 뭐 감사히 살고 뭐 성실하게 뭐 이제 주어진 기회를 잘 뭐 감사히 생각하면서 또 성실하게 뭔가를 한다는 것을 유도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거 보다 보면은 아침에 그래도 부정적인 기운을 떨칠 수 있어가지고 도움이 되게 많이 되기도 했고, 그 외에는 전 집 정리하는 거? 근데 막 깨끗이는 못해도 한참 제가 진짜 너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컸을 때는 집이 진짜 난장판이었거든요. 진짜 놀라울 정도로 막 그냥 뭔가 막, 아, 나 뭐 치우고 뭐 모르겠고 그냥 누워있을 거야 이러고. 사실 우울한 감정이 더 들수록
그런 게 더 많은 것 같긴 한데, 그냥 널브러진 채로 있어도 그게 별로 중요하게 안 생각을 했는데, 그 왜 청소하고 나면 그 개운한 마음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씩 이제 더 실천을 하다 보니까 뭐 일주일에 몇 번 할 거 조금 더 자주 먼지 쓸고 뭐 이런 식 사실 일주일에 몇 번도 안 했죠. 일주일에 한 번 하면은 다행이었죠. 근데 그렇게 진짜 귀찮을 때는 대충 살았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먼지라도 쓱 닦고 뭐 옷장 정리라도 이렇게 하고 책상 위에 있는 것들 빨리빨리 버리고 뭐 하면은 좀 이 빈 공간이나 정리된 공간이야. 그래도 뭔가 조금 더 할 수 있을까라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가지고 집 정돈하는 거 유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취생 제나 시절 제가 주말마다 막 청소에 집착하던 거 아, 그러진 않아요. 좀, 그래도 좀 공감이 해주시나요? 공감 이제 조금? 내가 왜 하려고 했는지? 아, 그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좀 약간 그런 거죠. 내 머릿속이 어지러우니까 내 주변이라도 좀, 오, 왜냐면 생각해보면 제 자취방은 더 작고, 더 물건이 더 많이 보였잖아요. 저 막 그런 가구도 잘 안 샀잖아요. 그때는 막 뭐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보이는 그 약간 물건이 더 많은 느낌이 그러니까 정리 욕구를 좀 불러일으켰단 말이에요. 이제는 좀 이해가 돼요. 그게 아, 정리가 내 감사해요. 마음이 좀 정리되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뭐, 제자님의 정도에 비하면 아마 그 반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확실히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약간 그런 것들을 잘 이어가려고 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제나님 저희 정말 루틴 했는데, 좀 생각나는, 세우고 싶은 새로운 루틴이 있나요? 진짜 이 루틴이란 단어에 지금 약간 소용돌이에 빠진 것 같아요. 음, 저는, 다시 시작합니다. 매일 필사하기. 오, 매일? 근데 그게 아침이 될 수도 있고, 저녁이 될 수도 있고, 그냥 그 시간대는 내가 자유롭게. 오, 좋다. 왜 그거인가요? 확실히 필사했을 때, 좀, 그걸 적으면서 내가 한 번 더 깨닫는 것도 있고, 그 적는 행위가 가끔은, 그러니까 일기를 쓰는 건 내 막 머릿속을 비우고 싶어서 쓰는 거잖아요. 가끔. 근데 어쩔 때는 내 머리에 생각이 모르겠는데 막 뭔가 글을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 그럴 뭔지 알아. 때는, 그럴 때는 오히려 필사를 하면, 그러니까 이 글을 쓰면서 내가 뭔가 이 마음도 차분해지고 정리되는 느낌이 있어서. 근데 이제 아침에 하기 이러면은 너무 바쁘잖아요. 그쵸, 또 사람이 바쁘다 출근도 바쁜 이제. 현대사회에 이제 출근도 해야 되고 하니까 좀 저에게 그 시간대는 여유를 주는. 음. 다만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좀 그런 마음이나 이런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번에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거는 좀 해보면 좋겠는데? 그리고 예나님이랑 저랑 좀 다른 면이 있었잖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런 다른 면을 통해서도 배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루틴을 세워야 되나 고민이 좀 많았는데, 이제 수다를 통해서 역시나 조금 힌트를 얻은 것 같아서 좀 뿌듯합니다. 저도 되게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게 확실히 느껴졌는데, 오히려 그 계기로, 아, 나는 더 옥죄야겠다. 나는 아, 반대로. 아니 이게 맞는 반대로. 결론이야. 아니, 뭐 이제, 왜냐면은, 어, 루틴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 상황에 따라서 서로 세우는 목적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 그런 게 지금 서로 다른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또 약간 반대로 해서 제나님이 했던 것처럼 뭐 옥죄는 건라기보단 저는 그냥 성실하게 좀 쌓아가는 거? 요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이렇게 제나님한테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저희 청취자분들도 나름 많은 고민을 해서 하루하루 지켜나가고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또 뭔지 궁금하네요. 제가 또 줍줍할 게 있을지. 그래서 거창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나한테 요즘 잘 맞는 루틴이 있으시다면은 듣고 계신 채널이나 저희 인스타그램 오늘도 스타 한 잔에 살짝 남겨주시면은 서로 좀 힌트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아직 저희가 댓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댓글 부탁드리고요. 뭐 혹시나 조금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조회수를 보면 조금은 있으신 것 같아서 뭐 남겨주시지 않더라도 이제 끝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서 모두 뭐 많은 고민과 뭐 시도, 실험 끝에 세우셨을 루틴과 목표들이 올해는 잘 이어지기를 저희가 힘을 가득 담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2026년이 시작되었으니까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붉은 말처럼 이 에너지 넘치는 이 붉은 말처럼 힘찬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모든 거 다 이루실 수 있길 바라며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가시기 전에 팟빵, 스포티파이, 유튜브, 애플 등 듣고 계신 채널에서 좋아요나 하트, 별 5개 꾹 눌러주시면은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함께 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다음에도 같이 수다 떨 수 있도록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수다 한 잔, 다음 에피소드에서도 잔잔한 재미와 소소한 수다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다음에도 한잔해요. 한잔해요.